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으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강의실에서 함께 만나 뵙지를 못하고 뭐 사정상 이번 학기 시작은 바로 그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먼저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질문 사항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매주 이제 아마 이 시간 정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설명들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궁금한 점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보충 설명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당분간 아마 이 시간 수요일 저녁에 7시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에 관련된 보충 설명 시간을 함께 이렇게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같은 강의실에 아니면 같은 실습실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먼저 좀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그 텍스트로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 이제 실습 담당 강사가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을 하면은 곧바로 그 부분을 또 이제 보충 설명 시간에 바로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그 질의응답이나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를 보니까 이번 학기에 참여하는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벌써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이 104명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자, 먼저 그럼 이제 보충 설명 자료로 제가 만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그 자료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한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컴퓨팅 사고 기반에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이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나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처음에 시작하는 이런 이제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이제 자료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앞으로 점점 복잡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그때마다 거기에 그 주어진 문제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를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부분에서 이제 크게 강조를 한 것처럼 항상 설계 쪽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했던 그 결과를 여러분들 노트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 전체적인 구상 자체가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어떤 이제 나중에 구현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이 구상 단계에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구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구현은 우리가 이제 구상이 된 설계가 되어 있는 그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바로 이제 그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문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이제 어떤 수도 코드 형태로, 그러니까 유사 코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 그 유사 코드 자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에디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딩을 하는 것이고, 코딩된 결과를 컴파일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문법적인 오류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은 실제 이제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보겠죠. 만약 그 결과 자체가 내가 원했던 아니면 주어진 문제를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숙제가 끝난 것입니다. 문제를 다 풀이한 것이죠. 근데 10중 8구 처음에 하실 때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오류가 있거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데 실행 결과를 정상적인 부분들을 얻어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위에서 이제 에디팅 쪽으로 가서 수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자체를 다시 아마 설정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룰 텐데, 그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바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계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은 설계만 잘 되면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곧 바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쉽게 끝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자, 강의 부분에서는 바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습에 관련된 그런 이제 보충 설명들을 좀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습에서 가장 먼저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커뮤니티 2019가 이미 다 이제 설치가 돼서 사용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아직도 이제 이 설치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서둘러서 이제 설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방법은 자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커뮤니티 2019를 설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딩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중에서 커뮤니티 2019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차례대로 여기 자료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 그 컴퓨터에 이제 용량이 한 20GB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런 이제 메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띄워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창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새로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이제 솔루션이라는 이야기와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젝트가 이제 포함되는 그 컨테이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소스 파일이나 헤더 파일이나 리소스 파일을 같이 포함을 하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메뉴 중에서 이제 여기 있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처음에 만들게 되고요. 다음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때 우리가 당분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제 빈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C++를 사용하고, 그 다음 윈도우즈 환경에서 그리고 콘솔로 출력하는 이런 이제 그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난 뒤에 다음을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은 실제 이제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지는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자, 프로젝트 만들 때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게 어느 위치, 어떤 디렉토리 위치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설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한 결과들을 남겨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창을 열어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디렉토리, 즉 폴드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윈도우 하나가 이제 그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 윈도우즈 환경에서 그 디렉토리를 찾아가듯이 이렇게 찾아가서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설정을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C 드라이브 밑에다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내가 이제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설정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이름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3자나 4자 정도 닉네임을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이라는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서 이 디렉토리 산하에 쭉 설정을 하면은 앞으로 관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습실에서 실습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다 그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남겨두면은 저녁에 이제 이게 셧다운 될 때 다 지워지기 때문에 항상 USB 메모리 스틱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가지고 다니시고, 그 위치에다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컴퓨터를 어느 컴퓨터로 옮겨가든지 상관없이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있는 부분들, 일단 그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난 뒤에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실습 1, 2, 3, 4로 쭉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실습 1 같은 경우에는 랩 01 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번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랩 01 그 밑에 이제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도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C 프로그래밍과 같이 좀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그 이름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까지 설정하고 난 뒤에 만들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바로 속성창으로 가서 속성에 있는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성 프로젝트 탭에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속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속성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창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C++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정하는 일입니다. 먼저 여기서 C++라고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선정하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C++에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SD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DL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라이브러리 중에서 일부는 이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제공되어 왔던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준 입력 장치나 표준 출력 장치에 사용하고 있는 printf나 scanf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보안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그 printf _s나 scanf _s 같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쓰도록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크게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이제 고민할
부분들이 아니고 좀 복잡도만 높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SDL 검사를 아니오라고 설정해 놓고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C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때 C++가 이제 C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가 C와 C++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나의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C/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 내부에 C 기능들을 그대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그대로 이제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링크 안에 보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하위 시스템을 콘솔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출력된 결과가 화면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설정들을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실제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하나를 띄워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빈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난 뒤에 다음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장하는 그 디렉토리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YTK C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 안에 랩 1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선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뭐 프로젝트 2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랩 01 01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폴더에 이미 이제 이 부분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해서 만들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까 이제 속성창에 가서 프로젝트 밑에 속성창에 가서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자,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링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시스템에 있는 부분이 콘솔로 잡혀 있는 것을 이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파일들을 이제 추가하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파일이 있고, 소스 파일에 추가하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이때 이제 추가를 선택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새 항목이 나옵니다. 그 새 항목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헤더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CPP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C++ 파일을 하나를 이제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C 프로그램을 하지만 실제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C와 C++를 한 건 동일한 환경에다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정해야 되는 것은 C++ 파일을 선정하시고, 그다음 그 아래쪽에다 이름 하나를 간단하게 적어서 뭐 예를 들면 my first 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이제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은 my first C prog.cpp라는 이런 이름으로 파일이 하나 이제 준비가 된다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저장하는 기능들은 위에 여기 보면은 디스크 모양이 나타나 있는데 모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전체가 잘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 프로젝트에 설정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확인했을 때 처음에 이제 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여기 C++가 보이지 않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파일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이제 C++ 안에 보면은 바로 SDL 검사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아니오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다라고 했죠. 적용해서 해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프로그램에서 뭐 특별하게 이제 그 printf나 scanf 같은 이런 부분들에 언더바 s를 붙인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지 않아도 곧바로 이제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슬라이드로 이제 되돌아가서 아까 이제 설명했던 바로 이 환경까지 우리가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솔루션 창도 있고요. 그다음 속성을 나타내는 창도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 여기 출력 창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 출력 창에 바로 이제 실행되는 결과나 그 컴파일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창들은 바로 여기 있는 이제 보기라고 되어 있는 이 탭에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설정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이제 창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재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이제 솔루션 탐색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소스 파일이 바로 이제 .cpp 파일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헤더 파일을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부분들도 배울 텐데, 헤더 파일은 여기 헤더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위치에 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추가할 때는 추가 소스 파일에서 그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 항목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pp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설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면은 이제 그 파일이 하나 생성되면서 우리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아마 이 이제 설명 자료를 미리 한번 읽어봤을 텐데, 이때 이제 소스 파일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처럼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타이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대로 이게 이제 화면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이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주석문만 하나 달아둔 것이 있는데, 뭐 몇 줄만 입력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 입력 출력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죠.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뭐 include, 그 다음에 이제 화살 괄호를 사용을 해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tdio, 그러니까 이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표준 입력 출력 장치이고 .h까지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표준 입력 출력에 관련된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main이라는 함수 앞에 반환형 return 타입이 이제 인티저로 되어 있고, 그다음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있고, 그다음 main이 실행될 때 전달받는 인수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단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괄호 열고, 열기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쌍을 맞춰 가지고 닫기까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 하나에 털이 하나 만들어지는 셈이고, 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했을 때 대부분이 하는 것이 printf라는 포맷에 맞춰 가지고 출력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printf 그다음 괄호 열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중 따옴표가 나타나는 게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그 지정자, 포맷 지정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중 따옴표 안에 우리가 문자 열을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포맷 지정자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많이 이제 맨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 hello world, 그 다음에 이제
my name is 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력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줄을 이렇게 입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항상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만 이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마지막 부분에 return 0을 해서 이제 다시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고 세이브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그 빌드를 할 때 이제 솔루션 다시 빌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서 그 실행된 결과가 출력창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공일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컴파일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뭔가 타이핑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오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부러 이제 우리가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include가 include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때 그 include에서 L을 타이핑하다가 빼먹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커서를 가져가면 이제 인식할 수 없는 전 처리 지시문이라는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컴파일을 시켜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역시 에러가 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incude 전처리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 위치가 바로 이제 세 번째 줄은 바로 여기서 라인 넘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바로 확인해 보고 바로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L을 만약 입력해 주면 밑에 있는 밑줄이 없어지고 해당되는 이제 오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include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printf 역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stdio.h인데 i 대신에 j가 이제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 이제 오류가 지금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때 이제 보면은 stdio.h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잘못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되고 밑에 가 보면은 파일 소스를 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stdio.h인데 jo.h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이 역시 이제 컴파일러에 보면은 또 똑같은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빌드를 해 보면은 역시 이제 여기 보면 포함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얼른 여기 몇 번째 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include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printf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printf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자체가 printf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위에 include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번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할 때마다 이런 오류 메시지를 빨리 읽어내고 그 자체를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IO 대신에 JO였으니까 이렇게 J 대신에 I를 입력해주고 다시 이제 보면은 이 밑줄 붉은색이 있던 부분들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린 것이고 이게 실습 보충 자료에도 바로 그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제 설명들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 가지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출력창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고 그럼 여기 오류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이제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오류 메시지 내용이나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되는 위치, 줄 번호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고 빨리 가서 이제 찾아가서 수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돼도 겁먹지 말고 그 오류 메시지를 잘 보고 얼른 가서 이제 수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 하는 이제 실력이 출중하고
익숙해도 타이핑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을 빨리 가서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를 빨리 찾고 그다음 빨리 디버깅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디버거 창에 가서 이 디버거 하지 않고 시작하기 아니면 이제 컨트롤 F5 기능 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창이 하나 뜨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되돌아가서 잠깐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었고요. 저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빌드에 가서 다시 빌드를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디버거 창에 여기 가면은 디버거 밑에 가면은 바로 이제 밑에 디버거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제 위에서 Hello World, My Name is 누구누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행되는 창을 여러분들이 이제 속성을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실행창 위에 있는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속성 창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속성에 가서 여기 색을 설정하고 화면 배경 그 다음 화면 텍스트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바탕색에 그 다음 이제 그런 이 문자 색깔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쉽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이제 설정을 해 뒀습니다. 자, 일단 이제 Hello World, My Name is 홍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이제 해서 먼저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끝나게 되면은 아무 키나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으로 이제 되돌아가서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아까 한 줄로만 되어 있던 거 말고 뭐 여러 줄로 해서 이제 Hello World, My Name is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했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속성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코멘트 이게 이제 주석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clude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표준 입력 출력에 관련된 이런 이제 함수를 쓰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설정을 해준 것이고, 그다음 printf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줄을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부분들을 사용들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n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n 이 부분은 이제 줄 바꾸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출력되고 있는 부분을 줄을 바꿔서 나타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예에서 하나 보면은 Hello World, My Name is 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홍 대신에 이제 제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 킴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 하지 않은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하기를 이제 바로 하면은 바로 이제 Hello World, My Name is Kim이 이제 줄이 바뀌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제 한 줄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자체로 우리가 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스 코드로 가서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줄을 바꾸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역/n을 입력을 해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컴파일러해서 실행을 시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 어떻습니까? 두 줄로 바뀌었죠. Hello World와 My Name is Kim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줄을 바꾸고 싶은 데다가 역/n을 삽입해 주면 바로 이제 줄 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canf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뭐 scanf를 예를 이제 들어서 보면은, printf는 포맷에 맞춰 가지고 출력하기고, scanf는 포맷에 맞춰 가지고 입력하기가 되죠. scanf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중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형식 지정자를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 %d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십진수 데시멀로 읽어드리라는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앰퍼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에서 이제 변수 인테저 즉 정수 타입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주소에다가 읽어드린 그 값을 저장을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scanf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printf는 그 다음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는 기능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잠깐 좀 같이 추가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printf 해서 이제 please 이런 데 input a data 대신에 an integer data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canf를 해가지고 읽어드릴 텐데, scanf에서 우리가 이제 저장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integer data라고 하나를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scanf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d를 이용하면은 바로 이제 그 입력되는 것을 십진수 형태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를 하기를 데이터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printf 하기를 여기서 이제 input data none 해서 이제 그 출력을 한번 해보죠. %d로 해서 하고 \n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중 따옴표 다음에다가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그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printf에서는 이게 이제 따로 앰퍼샌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두면은 이제 바로 그 내용들을 출력을 바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들을 같이 섞어서 제공하는 부분들 하나 만든 셈이고, 이 부분을 다시 빌드해서 한번 디버그를 해보자.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아까 우리가 나온 것처럼 hello world, my name is 누구누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input an integer data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라고 만약에 이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enter를 치면은 그 1, 2, 3, 4를 받아들여 가지고 십진수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인풋 데이터가 1234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보충 설명 자료에 차근차근 이제 설명들이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주석에 있어서 그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주석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잘 지켜서 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숙제를 하거나 시험 치거나 할 때 반드시 파일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기능이 뭔지를 설명을 하시고, 누가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최종 수정은 언제 했는지,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프로그램 수정 보안 이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언제 누가 뭘 수정을 했는지를 항상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버전을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몇 점 몇수를 해서 앞에 있는 이제 이런 번호는 큰 단위로 변하는 내용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되고, 이제 작은 단위로 변할 때는 두 번째 이 마이너 넘버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수정됐는가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잠깐 한번 되돌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합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을 먼저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I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전부 이렇게 통합 개발 환경들을 제공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 개발 환경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기능과 에디팅 할 수 있는 기능, 컴파일러 기능, 링크나 실행이나 디버깅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C++의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는 메뉴는 앞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그 해당되는 이제 프로젝트 만들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스 컴파일러에서 실행할 때 이제 사용하는 메뉴는 위에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빌드 창에 가서 이렇게 관련된 솔루션 다시 빌드를 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에서 실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메뉴는 바로 이제 빌드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행할 때는 바로 이제 그 디버거 창에 가서 다시 한번 디버거 창에 가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버깅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죠. 왜냐면 이제 대문자인 경우와 소문자인 경우를 항상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이제 그 C++ 비주얼 C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소스 파일 하나를 컴파일하고 난 뒤에 생성되는 파일은 바로 이제 그 오브젝트 파일, 실행 코드나 그 이제 그 객체 코드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 또는 이제 .exe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C++를 이용을 해서 편집할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지만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툴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작성하고 있는 이런 이제 소스 코드를 메모장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가 바로 C 밑에 YTKC 프로그램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랩 01 밑에 있는 이런 부분이었고, 랩 0102라고 되어 있는 이 디렉터리 밑에 가면은 다음에 다시 있고,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cpp라고 하는 부분이 My First C Program .cpp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연결 프로그램으로 해서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장으로 열어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그 편집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 한글 워드나 MS 워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자체가 다른 포매팅을 하기 때문에 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까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좀 이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계속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앞에서도 이제 예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맨 처음에 이런 이제 그 주석 부분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include를 헤더 파일을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함수들이 이제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 그 함수의 반환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전달받는 그 인수들을 이제 목록을 나타내는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함수가 시작되는 처음에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함수의 본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우리가 예를 보았던 이런 형태가 실행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본문에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컴퓨터로 하여금 어떤 일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례대로 우리가 뭐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입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수행해야 될 작업들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본문에 이제 작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프로그램 소스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첫 번째 있는 부분이 이제 주석문, 그 바로 이제 주석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include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사용하게 되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제 포함을 시키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잡아주는 부분들이고, 바로 이제 그 함수의 그 함수 원형들이 다 이제 진영들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 선언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함수 실행에서 전달받는 인수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void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달하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void라는 뜻이 이제 비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죠. 그 다음에 앞에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함수가 실행이 끝나고 난 뒤에 반환하게 되는 데이터의 자료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return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정수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인티저가 이제 반환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이제 메인 본문 내부에 처음에 이제 인티저 타입의 정수 타입의 데이터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함수에 사용하는 지역 변수가 선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printf나 scanf 같이 이렇게 이제 함수가 실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return 0는 함수 실행 결과를 반환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include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source 코드 안에서 특정 파일을 현재 위치에 포함을 시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헤더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tdio.h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입력을 위해서 우리가 scanf를 쓰거나 출력을 위해서 쓰는 이제 printf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 함수들에 관련된 정보를 이 헤더 파일이 제공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켜야 우리가 이제 그 함수 내부에서 printf나 scanf를 쓰는데 문제가 없죠.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전 처리기, 그러니까 샤프가 붙고 그 다음에 include가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줄 맨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된 기능을 처리하는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게 되면 처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으로 내보내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main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함수가 중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함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전달받는 이런 이제 인수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실행 결과를 반환하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부분들을 위에서 include를 이용해서 preprocess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고, 아니면 이제 sharp define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상수, 즉 그 symbolic constant, 그 기호 상수들을 이렇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함수 앞에서 이제 선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본문 구역은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타내게 되고요. 본문 내부에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렇게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printf나 scanf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그 어떤 안내문을 출력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다시 이제 출력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함수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서는 함수 이름과 함수가 전달받는 인수의 그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함수의 return, 그 결과 그 전달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타입, 함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중괄호고, 몸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에서 있는 한 줄 한 줄이 전부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뒤에 세미콜론으로 이제 끝나야 되고, 그 문장들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제 기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print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예를 봤지만 이제 포맷에 맞춰 가지고 출력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따옴표 안에 이런 이제 그 형식 지정자가 지정이 되고, 바로 이제 그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출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return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다시 반환해 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는 운영체제,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처음에 실행을 이렇게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main에서 return 0이거나 return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영체제한테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0 또는 1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발생됐으면은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이제 음수를 다른 어떤 이제 마이너스 값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문장 끝에 이제 반드시 세미콜론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printf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맷에 맞춰 가지고 출력하기, scanf는 포맷에 맞춰 가지고 입력하기. 그다음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수, 변할 수 있는 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데이터나 이런 것처럼 값을 이제 입력받아서 임시로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변수입니다. 다음에 자료형이라고 하면 이제 인티저나 아니면 이제 캐릭터나 이런 것처럼 문자나 아니면 이제 그 정수 또는 이제 실수를 나타내기 위한 더블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료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C 프로그램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앞서도 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출력하는 것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잘 이제 따라만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할 때는 한글도 출력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학번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차례대로 출력해 나간다는 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이제 미리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그 값을 출력하기 위한 부분들을 바로 여기 있는 거 %10d와 같이 이렇게 형식 지정자를 지정을 해서 10칸의 준비를 해서 그 이제 지정된 변수 값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printf 포맷에 맞춰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rintf나 scanf에 관련된 부분들, 포맷에 관련된 부분들은 강의 시간의 자료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 할 때 이제 그 역슬래시, 백슬래시 n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줄 바꿈을 한다라는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뭐 3 곱하기 1, 3 곱하기 3과 같이 이렇게 이제 구구단의 일부를 이제 출력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처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 곱하기 1을 아예 이렇게 다 써가지고 값을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할 때 해보는 그 정도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실제 계산을 해서 출력하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구단 레벨을 입력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레벨에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몇 단을 출력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for loop이나 while loop을 이용을 해서 i 값이 이제 1부터 10까지 갈 때까지 계산할 때 레벨 곱하기 i를 계산해서 직접 이렇게 출력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일은 3, 3일은 6에서 이제 3 곱하기 10이 30이라고 되는 것까지 쫙 깔끔하게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 반복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장에서 좀 이제 2장에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1학년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에 이미 이제 한번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쓸 수 있으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main이라고 하는 이 함수 내부에서 아래쪽에 multiplication table이라고 하는 부분을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구구단에서 지정된 i단을 출력하는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예를 보았던 그 부분 for loop을 이용을 하고 반복문을 이용을 하고
그 레벨 곱하기 그 다음에 x가 지금 보면은 x가 이제 몇 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달이 됐고 곱하기 그 다음에 i를 해서 그 값을 이제 출력하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함수에 이제 다른 함수를 호출에 불러 쓰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함수가 이 함수가 실행되는 그 이전에 구현이 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 즉 함수 원형이 위에서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언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함수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헤더 파일이 해주는 일이 바로 이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안에 가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함수들에 대한 함수 원형을 제공을 해줍니다. 함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받는 인수들에 대한 목록, 그 다음에 그 함수가 반환을 뭘 해주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함수 원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이제 C++ 환경에서 C와 C++를 함께 이제 개발하는 이런 이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밍은 이제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랑 같이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C++ 내부에 C가 다 포함들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C에 관련된 문법들을 위주로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예로 10개의 정수 데이터를 이제 합산 계산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제 구성을 해보면 실제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하나 지금 이제 만들어 쓰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인티저 타입이고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배열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로 해서 묶어주는 것이 그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number of student가 있는데 number of student는 위에서 보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define를 해서 10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정수로 선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정수를 원소로 가지는 이런 이제 배열 하나를 선언한다는 거죠. 그다음 배열을 이제 초기화해 주기 위해서는 none 해서 중괄호로 열고 닫고 하고 그다음에 10개의 데이터를 콤마를 붙여서 차례대로 열거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초기화 값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합선을 더블 타입으로 선언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은 0 또는 이제 0.0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더블 타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에서 integer i가 0부터 그 number of student보다 적을 때까지, 즉 이제 9가 될 때까지 실행을 하는데 sum은 sum에다가 score i 번째 원소를 합산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자체 끝났을 때 sum은 스코어 안에 들어가 있던 10개의 데이터를 다 합산해 가지고 합산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값을 이제 number of student로 나눠주죠. 단 number of student가 지금 이제 10으로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더블 형으로 이제 형 변환을 시켜서 이제 소점 밑에 있는 값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값은 이제 average에 담겨되고 결과를 이제 전체적으로 sum up 그 다음에 총 몇 명의 학생의 성적을 다 합했을 때 그 결과 값은 얼마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퍼센트 7.2 LF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칸을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소수 밑에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하라는 그 포맷입니다. LF는 바로 이제 더블 타입에 대한 출력 포맷이 되겠고요. 에브리지 역시 마찬가지로 7칸 준비하고 소수 밑에 두 자리까지를 출력하라고 하고 에브리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위에서 실행된 결과는 아래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산이 55.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지는 5.50이 된다라는 걸 이제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수정해서 키보드로부터 10개를 입력받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이제 이렇게 스코어로 만들어 두고 그다음 그 값은 초기 값으로 전부 0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인티저 타입으로 데이터를 하나 이제 선언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타입으로 sum은 0.0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ntf를 해서 input,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몇 명의 학생 성적을 입력해라는 안내문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forloop을 이용을 해서 scanf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forloop의 횟수만큼 차례대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제 %d니까 10진수로 이제 입력을 받게 만들고 10명의 학생의 이제 성적을 입력받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예에서 있는 것처럼 인풋 데이터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10개를 띄어쓰기를 하면서 숫자 하나마다 중간에 이제 공란을 하나씩 삽입해서 이제 입력을 처리하고 엔터를 치면은 차례대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데이터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 값을 스코어 i번째 원소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sum에다 합산을 하죠. 다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하는 부분이 이제 그 average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를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하는데 바로 이제 forloop을 이용을 해서 i번째 스코어 값을 차례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만듭니다. 세 칸을 준비해서 이제 거기 그 10진수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출력하고 나면 이제 줄을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합산과 평균 값을 출력을 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을 하면 바로 이제 오른쪽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입력된 데이터의 합산과 그 다음에 평균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했을 때 오류를 수정하고 디버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것은 이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는 거고 경고는 좀 경미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중에서는 컴파일하는 도중에 에러가 나는 것은 주로 이제 문법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이고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나눗셈을 할 때 분모에 0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가 이제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논리 오류는 실제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부분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나 오류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잘 설계를 해야 논리적인 오류를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는 바로 이제 소스 코드를 편집하고 난 뒤에 컴파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앞서도 우리가 예를 보았지만 이 출력 창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줄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위치에 찾아가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에 있는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하나의 문장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이렇게 주성문을 만들 때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이 별표 슬래시가 되는데 그때 별표와 슬래시 사이에 이렇게 공란이 있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는 이렇게 이제 주성문을 여는 부분은 있는데 닫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타날 때까지 별표 슬래시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제 주석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좀 찾아내는 그런 이제 요령도 있고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printf인데 F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보고 빨리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hey 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good morning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하나 출력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줄 바꿈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hey printf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굿모닝을 할 때 이 사이에 줄 바꿈이 만약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 줄에 그냥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빨리 숙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류 자체를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n이 이제 들어가서 줄바꿈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앞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기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h가 없을 때는 바로 이 printf가 우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그 문장 맨 뒤에 이제 세미콜론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때 이제 세미콜론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이중 따옴표 부분이 이제 형식 지정자에 이중 따옴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이제 escape 시퀀스가 잘못됐다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확인들 하시고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프로타입 선언할 때 맨 뒤에다가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때 이제 에러가 나게 되고요. 함수를 선언하는데 이제 함수 다음에 괄호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그 자체도 에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붙여야 될 때 붙이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프로타입을 선언하게 되면 항상 그 함수 이름이 그 뒤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현은 sum으로 했는데 이 프로타입 선언할 때 함수 원형 선언할 때 인티저 sum으로 되어 있으면 이 자체는 이제 선언은 되어 있는데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이 과제물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홈워크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문법적인 오류에 대해서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빨리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 표에 있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include에서 L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stdion인데 JO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살 괄호가 빠져 있다든지 세미콜론이 빠져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그 함수의 반환형이 빠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함수 원형이 이제 있을 때 그 뒤에 함수 다음에 있는 이제 블록을 나타내는 중괄호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각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떤 부분이 올바른 입력인지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정의 홈워크 안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총 20개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접 오류를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그 오류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과제물에 홈워크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디버깅 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F5, F7, 그 다음에 F9, 10, 11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 F7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F5를 하게 되면 빌드를 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F5는 디버깅 모드에 이제 진입하게 되고 F9는 커서가 있는 부분에 중단점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어떤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고 F9를 하게 되면 바로 앞에 해당되는 줄에 빨간 점이 하나 생기면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또는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 위치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중단점이 설정들이 되게 됩니다. 다음 F10과 F11은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5를 이제 누르게 되면 디버깅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한 줄 한 줄 우리가 실행하는 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F5, 10이나 F9를 P11을 F10이나 F11을 누르게 되면 이제 차례대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F10을 누르게 되면 이제 스텝 오브라고 해가지고 함수 내부에서 이제 다른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함수, 호출된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인티저 sum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호출했을 때 이 자체를 인티저 sum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 줄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기능들이 F10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디버깅 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F5, F7, 그 다음에 F9, 10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류를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F10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결국 한 문장씩 실행해서 순차적인 코드 진행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이런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버깅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F12를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한 줄 한 줄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tep into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출하는 함수 내부로 들어가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텝 오버나 F10을 이용하거나 F11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은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F9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맨 앞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난 뒤에 그 위치까지를 쭉 수행하고 그 위치에서 멈춰 서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디버깅 자체가 바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류가 있을 때 어떤 쪽에 오류가 있는지 왜 있는지를 빨리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디버깅이 끝난 부분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들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그 수행할 때 그 각각이 있는 그 디버깅을 이제 할 필요가 있고 그 디버깅 내에서는 보면은 지금 현재 지역 변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간에 우리가 어떤 뭐 카운팅이나 카운팅 넘버나 이런 값들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이런 이제 예제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그 값들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서 그 위치까지 진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한 줄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만 확인해서 그 다음에 그 값이 지금 얼마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조사식 창에서 보면은 해당되는 이제 감시 대상 항목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이 이제 끝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컨트롤 F7을 누르게 되면 디버깅 모드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잠깐 좀 실습할 때 디버깅 하는 것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된 채로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디버깅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앞에서 우리가 실행했던 부분들이 그 준비가 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디버깅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노란색 화살표가 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맨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했던 그 위치까지를 실행하고 난 뒤에 거기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만약에 F10을 누르게 되면은 F10 단자를 누르게 되면은 노란색 부분이 한 줄 한 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위에서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얼마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데이터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인티저 데이터로 해서 특별하게 값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의미가 없는 이런 이제 값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 줄을 더 실행을 시켜서 F10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런 input on integer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 2, 3, 4, 1234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으로 다시 입력받아서 이제 데이터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 여기 보면은 이제 이 1234라는 값으로 데이터 값이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줄 한 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각각의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 변수가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나는데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하고도 이제 15분이 지금 지났는데요. 이번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네요. 그리고 이런 이제 보충 설명 자료나 강의 자료 자체가 이미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보이고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데모를 제가 좀 드리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먼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실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이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 주석을 어떤 식으로 달아야 되고, 함수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입력과 출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실습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디버깅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빨리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한 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트레이싱 하는 기능들, 트레이싱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중간에 그 지역 변수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실습할 때 반드시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실습에서 실습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지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번 실습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제 정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5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제 그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for loop이나 while loop을 가지고 쉽게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이제 for loop이나 while loop을 구성하지를 못하면 이제 scanf나 printf를 사용을 한 줄 한 줄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그 반복문을 빨리 한번 복습하시고 간단하게 구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5개를 입력 받으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그 다음에 평균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출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그 중간중간 단에서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최대값, 최소값이 이제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디버깅 기능까지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실행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번 이제 실습들마다 이런 오럴 테스트에서 한 4문제 정도가 그 제공들이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있는 질문은 총 이제 4개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있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설계 및 구현 상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 유사 코드가 뭔지, 유사 코드는 이제 강의 자료에서도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사 코드가 무엇이고 언제 작성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키포인트라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반드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설계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때 수도 코드는 결국 알고리즘을 표시할 때 그 절차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수도 코드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 다음에 이제 구현 단계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서 이제 문법적인 오류와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디버깅하는 이런 절차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은 C 프로그램 컴파일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컴파일 에러 메시지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20가지 이상 예를 들어서 표를 만들어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거의 한 8가지 이상을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오류들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오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하게 숙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오류 메시지가 발생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앞으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디버깅 할 때 오류 메시지에 겁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기능에 대해서 F5, F9, F10, F11 각각에 대해서 이제 기능들을 설명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제 데모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이제 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그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각 단계별로 지역 변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데모로 직접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위에서 있는 그 함수 키, 펑션 키를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한 단 한 단을 진행을 시켜 나가면서, 그때 조사식에서 있는 그 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에 첫 번째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실행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내용들, 실습에 필요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이제 당분간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강의실에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실습실에서 이제 만나서 함께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전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학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그 기본 실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댓글로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참 교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교재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에 사용하게 되는 이제 교재가 제가 작성했던 이런 이제 그 교재를 직접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교재 이제 출판할 때 아마 최근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해서 출판 쪽이 조금 좀 지연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일 중으로 이제 출판 인쇄가 마무리가 되게 되고 출판이 되자마자 곧바로 우리 군외 서점으로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쯤이면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 주말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군외 서점에서 책을 구매를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사용했던 책에서 교재에서 크게 바뀐 내용들은 없고요. 일부 이제 오자나 탈자가 있었던 부분들, 좀 잘못된 부분들은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습 진행할 때까지는 지금 이제 여기 강의 자료, 그 다음 실습 보충 설명으로 되어 있던 이 자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 또는 이제 다음 주 초가 되게 되면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교재를 잘 활용하시고 그 교재들을 기반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보충 설명들을 잘 이제 활용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특별하게 뭐 다른 질문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유튜브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 자체가 이제 공개이기 때문에 이번 이 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이 채팅창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가지고 가려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채팅으로 또 질문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시험 일정 자체가 변경이 되느냐고 이제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수업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로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 강의 소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에 한 4번의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고사 앞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한 번, 중간에 따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일정 자체를 좀 조정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일정들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이전에 아마 썼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뭐 그 군에 가기 전에 이제 2015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는 돈을 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 이 수업부터는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내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번 수업의 기준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기준으로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예제 프로그램도 전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들은 뭐 아직 올라온 게 없으니까 오늘 질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셔서 지금 이제 그 보충 설명을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은 그대로 아마 이제 녹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학교에 있는 이제 강의 지원 시스템의 그 질문으로 그렇게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이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저녁에 7시부터 다시 또 보충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 뵙고 두 번째 실습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